결혼한 지 이제 2년째, 아이를 낳고 전세 사기를 당한 날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날이야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깨달음을 준 날이기도 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참 기가 막힌 하루였습니다. 저희 남편 준호와 저는 대학교에서 만나 7년 연애 끝에 결혼했어요. 둘 다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특별히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그저 그런 신혼부부였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장 큰 고민은 역시 집 문제였어요. 서울에서 전세를 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신혼집으로 쓸만한 곳을 찾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요즘 전세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 너희들 같은 초보들이 제대로 알아보고 계약할 수 있겠어? 괜히 사기당하지 말고 그냥 월세로 살아라. 보증금 적게 들고 안전하잖아. 하지만 저희는 젊은 고집이 있었어요. 월세는 매달 나가는 돈이 아까웠고 전세로 살면서 목돈을 모아 나중에 집을 사고 싶었거든요. 준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엄마, 저희가 충분히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할게요. 요즘엔 인터넷에도 정보가 많고 공인중개사도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전세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집을 보다가 드디어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았어요. 신축 빌라였는데 깔끔하고 햇볕도 잘 들고 교통도 편리했죠. 무엇보다 집주인이 정말 친절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어요. 4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는데 차분하고 신사적이었고 계약 조건도 합리적이었어요. 젊은 신혼부부시네요. 축하드려요.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집주인분이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시는 모습에 저희는 완전히 마음을 놓았어요. 등기부등본도 확인했고 공인중개사도 믿을만 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2억이라는 거금을 전세보증금으로 넘겼습니다. 신혼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새 집, 새로운 시작, 그리고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 준호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남편이었고 저도 현모양처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1년 후엔 예쁜 딸 서연이도 태어났고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서연이가 돌을 막 넘긴 시점에서 시작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죄송한데 급한 사정이 생겨서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아직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혹시 다른 집으로 이사 가실 수 있을까요? 처음엔 단순히 집주인의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고 여겼죠. 하지만 며칠 후 집주인이 다시 연락을 했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실은 제가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요. 전세 보증금을 당장 돌려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되었어요. 설마, 정말 우리가 전세 사기를 당한 건 아니겠지? 준호와 저는 황급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부동산에 문의하고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주변에 물어보고. 그런데 알아볼수록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집주인이 여러 채의 집을 동시에 전세로 내놓았고 모든 전세 보증금을 받은 후 잠적해버린 거였어요. 경찰서에 신고를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집주인은 연락도 안 되고 부동산 중개업소도 문을 닫아버린 상태였어요. 요즘 이런 일이 정말 많아요. 안타깝지만 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라는 경찰관의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2억이라는 돈은 저희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양가 부모님께 빌린 돈도 있었고 대출도 끼어 있었거든요. 그 돈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이제 집에서도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날 밤 준호와 저는 아무 말도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어요. 갓 돌이 지난 서연이가 천진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부모로서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다음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우리가 전세 사기를 당했어.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엄마는 처음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셨어요. 뭐라고? 전세 사기? 그게 뭔 소리야? 상황을 설명하자 엄마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크게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딸. 어쩌면 좋아. 그 큰 돈을 어떻게.
엄마의 목소리에서도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저희 친정도 그렇게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시어머니께도 알려야 했어요. 하지만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처음부터 전세 반대하셨던 분이니까 뭐라고 말씀하실지 겁이 났거든요. 준호가 먼저 전화를 드렸는데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그것 봐라. 내가 뭐라고 했니? 전세 사기 조심하라고 월세로 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젊은 것들이 고집을 부리더니 결국 이런 일이 생겼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야속함이 더 많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잔소리를 하셨어요. 그래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런데 너희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집도 나가야 하고 돈도 없고. 그때까지도 저는 시어머니가 저희를 도와주실 거라는 기대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원래 성격이 좀 차가우신 편이었고 저를 그리 좋아하지도 않으셨거든요. 결혼할 때부터 우리 아들이 너무 일찍 결혼하는 것 같다. 좀 더 좋은 집 딸과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며칠 후 저희는 급하게 이사할 곳을 찾아야 했어요. 전세 보증금은 없고 당장 살 곳이 필요했으니까요. 결국 월세가 비싸더라도 어쩔 수 없이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세 식구가 살기엔 너무 좁았지만 당장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이사 준비를 하는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너무 순진했나, 세상을 너무 믿고 살았나.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이에게 미안했어요. 부모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이 아이가 좁은 곳에서 자라야 한다니. 이사 당일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짐도 많고 서연이 돌봐야 하고 게다가 새로 이사 가는 곳은 정말 작았거든요. 준호는 직장을 다녀야 해서 저 혼자 대부분의 짐 정리를 해야 했어요. 아이 없고 짐 나르고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나타나신 거예요. 평소엔 전화도 별로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사 현장에 오신 거였어요. 처음엔 와서 또 잔소리하러 오신 줄 알았어요. 어머니,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더니 시어머니는 뭔가 어색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이사하는 거 도와주러 왔다. 혼자 하기 힘들겠더라. 솔직히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평소에 저를 그리 예뻐하지 않으셨던 분이 갑자기 이사를 도와주러 오시다니. 하지만 정말로 팔을 걷어붙이고 짐을 나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무거운 것도 들고 정리도 도와주시고. 서연이는 내가 볼 테니까 너는 짐 정리나 해라. 시어머니가 서연이를 안고 달래주시는 모습을 보니 뭔가 뭉클했어요. 평소에 손자를 예뻐하시긴 했지만 이렇게 직접 나서서 도와주실 줄은 몰랐거든요. 이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것 좀 봐라. 이게 무슨 신혼집이냐? 세 식구가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살아? 원룸을 둘러보시며 한숨을 쉬시는 모습에 제가 더 죄송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당분간만 이렇게 살고 빨리 정리해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갈게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다음 말은 정말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너희가 사기당한 돈 얼마라고 했지? 2억.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몰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돈 내가 대신 내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시어머니가 2억을 대신 내주신다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 말이 그 말이야. 돈은 내가 줄 테니까 너희는 제대로 된 집에서 살아라. 내 손자가 이런 곳에서 자랄 순 없잖아.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머니, 그런 큰 돈을 저희가 어떻게 갚죠? 그때 시어머니가 씁쓸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갚을 생각은 하지 마라. 대신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그리고 앞으로는 중요한 일 있으면 나한테 먼저 상의해라.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도 들었어요. 평소에 그렇게 차갑게 대하시던 분이 갑자기 왜? 그날 밤 준호가 퇴근하고 나서 저는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전했어요. 준호도 처음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2억을 대신 내주신다고? 응. 나도 정말 놀랐어.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실까? 평소에 우리를 그리 도와주려 하지 않으셨는데. 준호도 고개를 갸웃했어요.
글쎄, 엄마 성격에 그럴 리가 없는데.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오늘 시간 있으면 나와봐라. 할 얘기가 있어. 만날 장소는 시어머니 집 근처 카페였어요. 가면서도 계속 궁금했어요. 정말 2억을 내주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조건이 있는 건지. 카페에서 만난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진중한 표정이셨어요. 앉아라. 커피 시킬까? 커피를 주문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어요. 너한테 미안한 얘기가 있어. 갑자기 사과를 하시니까 더 어리둥절했어요. 그동안 내가 너한테 좋지 않게 대했던 거 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정말 너를 좋아하지 않았어. 그 말을 듣고 사실 마음이 좀 아팠어요.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직접 들으니까 다르더라고요. 우리 준호가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한다고 생각했고 좀 더 집안 좋은 아이와 만났으면 싶었거든. 어머니. 아니, 끝까지 들어봐.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알아?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사실 나도 어릴 때 가난하게 살았어. 시집 올 때도 별거 없이 왔고. 그래서 내 며느리만큼은 좀 더 든든한 배경이 있었으면 했던 거야. 시어머니의 과거 얘기를 들으니 조금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셨는지는 궁금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서연이 때문이야. 서연이요? 그래. 내 손자를 보니까 생각이 바뀌더라. 그리고 너희가 사기당한 거 보니까 참 안타깝고 미안했어. 내가 처음부터 좀 더 따뜻하게 대했다면 너희가 어려울 때 편하게 상의할 수 있었을 텐데.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뭔가 뭉클했어요. 그동안 차갑게만 느껴졌던 분이 실은 나름대로 고민이 많으셨던 거구나. 어머니, 저도 잘못한 게 많아요. 좀 더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잘하면 되지 뭐. 그리고 말이야, 사실 나한테 돈이 좀 있어. 갑자기 무슨 말씀인지 궁금했어요. 돈이요? 응. 준호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부동산 투자를 좀 했었거든. 그때 산 건물들이 지금 꽤 값이 올랐어.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시어머니가 생각보다 여유가 있으셨던 거구나. 그래서 2억 정도는 내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어. 대신 정말로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요? 앞으로 가족처럼 지내자. 진짜 가족처럼. 서연이도 할머니라고 부르게 하고 너도 나를 진짜 엄마처럼 생각해라. 그리고 중요한 일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나한테도 상의해라. 솔직히 처음엔 조건이라는 게 뭔가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니 그게 단순한 조건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어요. 그동안 서로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 서운했던 것들, 모든 걸 털어놓고 얘기했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는 정말로 2억 원을 저희 계좌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집 구해라. 우리 손자 키우기 좋은 곳으로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꿈만 같았어요. 새로운 집을 구하러 다니는데 이번엔 시어머니도 함께 가셨어요. 이 집은 어떠니? 햇볕도 잘 들고 교통도 편한 것 같은데. 저희 의견을 묻고 함께 고민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어요.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어요. 깨끗하고 넓고 서연이가 뛰어놀기에도 좋은 집이었어요. 이번엔 정말 꼼꼼히 확인하고 여러 전문가의 조언도 받아서 계약했어요. 시어머니도 이번엔 괜찮을 것 같다. 안심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새 집으로 이사한 후 진짜 가족 같은 생활이 시작됐어요. 시어머니가 자주 놀러 오셔서 서연이 돌봐주시고 맛있는 반찬도 해주시고 저도 시어머니께 요리 배우고 살림 노하우도 듣고 진작 이렇게 지낼 걸 그랬네. 시어머니가 서연이를 안고 있으면서 말씀하실 때마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지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덕분에 내가 많이 변한 것 같아. 사실 그동안 마음이 너무 굳어 있었거든.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사는 게 익숙해져서 다른 사람한테 마음 여는 걸 두려워했나 봐. 어머니. 그런데 너희가 어려울 때 보니까 아, 이게 가족이구나 싶더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게 가족이구나. 돈이 뭐가 중요해. 우리 서연이가 행복하게 자라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전세 사기라는 최악의 상황이 오히려 저희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어준 거였어요.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시어머니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요? 지금은 서연이가 3살이 됐어요. 할머니를 너무 좋아해서 할미 할미 하며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예뻐요. 시어머니도 우리 서연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하시면서 손녀바보가 되셨어요. 준호도 엄마와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어요. 엄마가 많이 변하신 것 같아.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지셨어. 정말 그래요. 시어머니는 이제 저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족이 되셨어요. 얼마 전에는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내가 부동산으로 번 돈이 꽤 돼. 나중에 너희가 집 살 때도 도와줄 수 있어.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가족처럼 지내는 게 더 소중해. 정말 그래요. 돈보다 훨씬 소중한 건 가족의 사랑이었어요. 전세 사기라는 힘든 일을 겪으면서 오히려 더 큰 것을 얻게 된 거죠.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랑과 우리 가족의 끈끈한 유대감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전세 사기를 당한 것도 어떻게 보면 하늘이 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 일이 없었다면 시어머니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요? 서로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풀 수 있었을까요? 물론 당시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2억이라는 큰 돈을 잃고 갓 돌 지난 아이와 함께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을 때의 그 심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이 저희 가족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저에게 진짜 엄마 같은 존재예요. 육아 고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상의하는 분이고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에요. 저도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시고 사랑해요. 가끔 시어머니가 말씀하세요. 내가 왜 진작 너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두고. 그럴 때마다 저도 대답해요. 저도 어머니의 진심을 몰랐어요.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요즘은 둘째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서연이 동생 있으면 좋겠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부담 갖지 말라고 하세요. 이런 든든한 지원군이 있으니 둘째를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일이 저희 가족에게 가장 큰 선물을 안겨준 것 같아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이제 저희와 함께 여행도 가세요. 작년에는 제주도에 가족여행을 갔는데 서연이가 할머니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 할미 최고야! 하며 웃는 서연이를 보는 시어머니의 표정이 그렇게 환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여행을 왜 진작 안 했을까? 시어머니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씀하시는데 저도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전세 사기 사건이 없었다면 이런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준호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집안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우리가 힘들 때 엄마가 도와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엄마를 더 잘 모셔야지. 그런 준호를 보면 정말 기특해요. 시어머니도 준호에게 자주 말씀하세요. 내가 좋은 아내를 만났구나. 나도 이제야 알겠어.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따뜻해져요. 처음에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서운했는데 이제는 진심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에요. 며칠 전에는 시어머니가 깜짝 선물을 주셨어요. 이거 내가 갖고 있어라. 하시면서 주신 게 바로 금목걸이였어요. 이거 내가 시집 올 때 시어머니께서 주신 거야. 이제 너한테 물려주고 싶어. 그 목걸이를 받을 때 정말 감동이었어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가족의 상징 같은 거잖아요. 어머니, 이런 귀한 걸 저한테. 귀한 게 아니야. 우리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지. 요즘 시어머니는 서연이 교육에도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 서연이 영어 학원 보낼까? 아니면 피아노 학원은? 손녀 교육비는 본인이 대겠다고 하세요. 정말 감사하지만 너무 부담스럽기도 해요. 어머니, 너무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세요. 부담 갖지 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우리 서연이 잘 키우는 게 내 기쁨이거든. 가끔은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너 시어머니 정말 좋으시다. 우리는 언제나 눈치 보느라 힘든데. 그럴 때마다 저는 말해요.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야.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한 결과야. 정말 그래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노력이 필요해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소통하려고 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런 노력이 쌓여서 지금의 관계가 된 거죠. 최근에는 시어머니가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다행히 모든 게 정상이었어요. 아직 우리 서연이 결혼할 때까지는 건강하게 살아야지. 농담처럼 말씀하시지만 정말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서연이도 할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엄마, 할미 언제 와? 하루가 멀다 하고 할머니를 찾아요. 시어머니가 오시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안기고 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책도 읽고 놀이도 해요. 우리 서연이가 할미를 이렇게 좋아하니까 할미가 행복해. 시어머니가 서연이를 안고 있으면서 하는 말을 들으면 정말 가족이 하나가 된 것 같아 뿌듯해요. 준호와 저는 요즘 시어머니께 용돈도 드려요. 어머니, 이거 용돈이에요.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고 하셨는데 저희가 계속 드리니까 이제는 받으세요. 고마워라.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효자네. 가끔 시어머니와 둘이서 쇼핑도 가요. 옷도 함께 사고 화장품도 보고.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정말 친구처럼 편해요. 이 옷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어머니도 이거 입어보세요. 지난주에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죽으면 우리 집은 너희가 물려받아라. 너무 갑작스러운 말씀에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야, 미리 정해놓는 게 좋아. 나중에 복잡하지 않게. 그리고 내 예금 통장도 너희 이름으로 바꿀까 생각 중이야. 정말 저희를 가족으로 생각해 주신다는 게 느껴져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요즘은 시어머니와 함께 요리도 배워요. 우리 준호가 좋아하는 음식 만드는 법 알려줄게. 갈비찜, 불고기, 잡채까지.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이제는 제법 잘 만들어요. 이제 내가 안 해도 되겠네. 우리 며느리가 요리를 잘해. 시어머니의 칭찬을 들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서연이도 이제 말을 제법 해요. 할미 사랑해. 할미가 최고야.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하세요. 우리 서연이 할미도 사랑해. 얼마 전에는 서연이가 감기에 걸렸는데 시어머니가 매일 와서 간병해 주셨어요. 엄마가 직장 다니느라 힘드니까 내가 돌볼게. 정말 친엄마보다 더 잘 돌봐주셨어요. 그때 정말 느꼈어요. 이분이 진짜 가족이구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진심은 피보다도 더 진한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랑을 받으며 저희 가족은 더욱 행복해지고 있어요. 최근에 저는 회사에서 승진도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가 제일 먼저 축하해 주셨어요. 우리 며느리 정말 능력 있더라. 자랑스러워. 그런 격려가 있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준호도 요즘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라. 건강이 제일이야라고 격려해 주세요. 정말 든든한 지원군이에요. 가끔 시어머니와 과거 얘기를 해요. 처음에 우리 왜 그렇게 서먹했을까? 서로를 잘 몰랐으니까 그랬던 거지. 이제는 다 지난 일이야. 정말 그래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요즘은 가족 모임도 자주 해요. 시어머니, 저희 부부 서연이 이렇게 4명이 함께 식사하고 영화도 보고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에요.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시어머니가 서연이를 무릎에 앉히고 있으면서 하는 말을 들으면 저도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한 게 아니라 이런 평범한 일상이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일이 저희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 가족의 소중함,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얻게 되었으니까요. 앞으로도 저희 가족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살아갈 거예요. 서연이도 이런 따뜻한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 거고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가장 큰 선물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전세 사기라는 최악의 상황이 저희 가족에게는 최고의 행복을 안겨준 것처럼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